2027년 정민년 운세 을축일주. 자, 충미충이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을축일주가 정민년을 만났을 경우, 자, 오행으로 보는 운세고요. 자, 일간 을목의 입장에서 정화는 식신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일간 을목의 입장에서 미토는 편재에 해당이 되죠. 자, 세운을 해석할 때 천간은 상반기, 이제 지지 미토는 하반기로 해석합니다. 그냥 천간의 기운을 거의 뭐 70%를 보고요. 이제 지지의 기운을 보통 30%를 보는데 이제 그 선생님에 따라서 이거를 반반 보는 데도 있고요. 천간은 30, 지지를 70으로 보는 데도 있어요. 네, 그거는 이제 그 선생님마다 좀 개별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천간의 기운을 한 70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지를 한 3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2027년 정미년은 식신생재의 운으로 볼 수 있다. 을목 입장에서 정화를 봤으니까 식신에 해당이 되죠. 그죠? 을목 입장에서 미토를 보면 편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식신생재의 운에 해당이 되며 우리가 이제 갑일주, 갑자일주를 보고도 왔다 그죠? 거기는 이제 정화가 상관이기 때문에 상관생재였는데 여기는 어떻게 해요? 저 같은 정화래도 음과 음이 만나서 식신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식신의 운이란 식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편재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운을 말한다. 이 말은 열심히 노력하고 연구한 만큼의 구체적인 결과가 생기는 운입니다. 어떠한 운이든 결과물이 생기는 운은 참 좋죠. 열심히 노력했는데 결과물이 생기지 않으면 좀 허무하잖아요. 그죠? 자, 정미녀는 정화가 미토 위에 앉아 있고, 그러니까는 미토 위에 이렇게 정화가 있죠. 자, 미토 안에도 보면은 정화가 있어요. 지장간 안에. 정화가 지장간에 숨어 있어 화생토의 기운이 매우 강한 해이다. 결과물이 나타나도 좀 강하게 나타날 수 있겠다. 그죠? 자, 을축일주의 축토가 운에서 미토를 만났을 때 과연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자, 선생님들이 이게 토하고 이게 충하는 관계를 좀 많이 어려워 하시거든요. 근데 이럴 때도 자연의 이치를 담아서 해석을 하면은 좀 어렵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이번 강의에서는 축토가 귀신이고 이랬어요. 여기 귀는 꺼릴 귀자입니다. 그러니까 축토가 나한테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반갑지 않다 이 뜻이에요. 자, 정민연이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고 우리가 설정을 하고 한번 오늘 해석해 볼 거예요. 자, 오늘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즉, 사주 원국이, 그러니까 축토가 좋은 역할을 안 하려고 하면 사주 원국이 차갑거나, 이 뜻은 이제 겨울이거나, 아니면 겨울이 아니래도 가을이라도 뭐 수가 많거나, 또 을목이 습하거나, 금수의 기운이 강한 경우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살펴볼 거예요. 자, 사주가 차갑고, 그리고 습할 때 정화의 운이 들어오면, 사주가 차갑고 습할 때 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죠? 정화는 직접적인 열기에 해당이 됩니다. 한냉하고 축축하여 얼어붙었던 대지에 따뜻한 불을 지피는 것과 같습니다. 따뜻한 불이 들어오면은 그게요, 생명력과 활력을 불어넣는 긍정적인 작용을 하게 되겠죠. 우리가 겨울에 굉장히 추울 때 폰난로 하나만 있어도 따뜻하잖아요. 그죠? 자, 결과적으로 을목일관이 정화운을 맞이함에 따라 식신의 영역으로 의식과 관심이 쏠리며 천간은 의식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정화에 의식이 쏠린다, 관심이 쏠린다. 자, 이는 목표한 결실, 미토죠, 미토, 개성. 결실을 맺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움직이는 과정이 된다. 그러니까 뭔가 움직여서 돈을 번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 그거 도구 없이 재능 없이 돈을 버는 게 아니고, 내 능력을 가지고 돈을 버는 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미토는 과연 어떠한 역할을 할까요? 자, 이때 발생하는 충미충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 부분이 선생님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을 들어보면은, 뭐, 어렵지 않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자, 사주가 차갑고 습할 때 미토가 들어와 일지의 축토를 충하는 것은 차갑고 축축한 축토라는 얼어붙은 땅을 미토가 충을 통해 자극을 해주는 것입니다. 미토는 정화라는 열기를 뿜고 있고 또 위로 또 정화를 올려가지고 왔어요. 미중에 정화가 있고 또 정화를 또 위에 있죠. 올려서 정미로 왔어요. 그러면 이 토는 굉장히 따뜻한 토라고 보면 돼요. 만약에 미토를 하더라도 뭐 개미 뭐 이렇게 왔을 때 하고 틀리죠. 술을 가지고 온다든지 또 신미, 금을 가지고 온다든지 이랬을 때하고는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정미, 진짜 따뜻한 손난로로 보면 돼요. 그래서 따뜻한 열기를 가지고 있는 토가 축토하고 충하면서 안에 있는 개수나 차가운 물 있죠. 얼어있던 물이나 싱금, 서리를 녹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토양이 이제 따뜻해지겠죠. 그래서 꽁꽁 얼어붙어 있던 토양을 따뜻하게 해준다. 그러니까 충 별거 아니죠. 그죠? 별로 어렵지 않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히려 얼어있던 땅을 열기가 있는 토가 들어와서 충해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을축일주는 축토가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우리가 앞에서 설정을 하고 왔어요. 을목 입장에서 축토는 뿌리를 내리는 게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죠? 근데 왜 힘이 들까? 축토가. 왜냐하면 우리 축토는 한겨울의 땅이에요. 자, 내부에 여기 글자가 가려졌다 그죠? 내부에는 차가운 물과 서리의 기운을 품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추워요. 그래서 차가운 물과 서리의 기운을 품고 있는 춥고 습한 토양이다. 을목이 이 축토에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너무나도 고되고 힘든 과정이다. 뿌리를 내리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자체를 이제 사주를 놓고 해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때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그것도 이제, 좀, 축토가 힘든 거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고되게 하는 그런 거니까, 그걸 그대로 해석을 하면 돼요. 자, 축토는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재성이라 했죠. 재성은 돈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돈 문제로 힘이 든다는 것이다. 돈 때문에 힘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을목이 축토에 뿌리를 내리는 게 굉장히 고되고 힘들다면서요. 그러면 돈을 버는 환경도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은 고생고생해서 돈을 벌겠죠. 돈 버는 게 쉽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힘들게 돈을 벌어도 늘 돈 걱정이 떠나지 않아요. 너무 안타깝죠. 자, 그리고 해당 궁성의 육친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재성은 돈에 해당이 되지만은 또 다른 해석도 해야 되죠. 육신적인 해석도 해야 되지만, 그죠? 육신적으로 했을 때는 재성 돈이잖아요. 또 육신적인 관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정민년이 오면 이제 돈 문제가 일부 해결이 되고, 그죠? 왜냐면 계속 얼어 있었어요, 재성이. 돈 문제가 계속 있었는데 정민년이 왔다고 해서 이게 전부 해결이 된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해결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대운의 환경도 받쳐주겠죠. 대운이 여름이 오고 정미년이 오면은 그러면은 돈을 한 번에 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나올 수 있죠. 편제에 해당이 되고 하니까. 자, 여기서 정미년이 오면은 일부 해결이 되고 배우자와 해당과의 육친 관계에서도 좋아진다. 좀 따뜻해지죠. 자, 여기서 돈 문제 해결은 내가 돈을 벌어서 좋아지기도 하고 국토 속에 얼어있던 문서, 축중의 개수가 있죠. 축중의 개수가 편인이라는 문서잖아요. 그죠? 골치 아픈 문서. 뭔가 이 문서가 이제
이게 만약 부동산 문서를 하면 팔면 되는데, 팔릴 것 같으면서도 안 팔리고, 골치 아프단 말이죠. 근데 이게 축중의 개수로 문서가 얼어 있는데 팔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제 묶여있는 땅을 내가 산다든지 묶여있는 부동산을 살 확률이 많죠. 돈이 안 되는 문서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 잘 팔리지도 않고. 그래서 축토 속에 얼어있던 문서가 매매가 되면서 돈이 들어오기도 한다. 자, 이런 우리가 해석의 디테일은 지장간을 보고 하게 되는데요. 자, 오늘 수업에서는 자, 이 정도까지만. 자, 미토가 들어와서 축미충을 해주니 돈 문제 일부가 해결이 되고, 그리고 축중의 개수가 미중의 정화, 그죠? 정화로 인해서 안 팔리는 문서가 해결될 수 있고, 그래서 돈이 돌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돈이 들어온다든지.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제가 뭐, 대출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대출이 잘 안 됐어요. 왜? 재성이 꽁꽁 얼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이 마련되는 거죠. 그렇게 대출이 안 되더니 정민연엔 대출이 되네.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 선생님 녹화 중에 이상한 거 떴죠? 그냥 웃어 넘깁시다. 자, 일지에 해당하는 육신과 육친을 살펴보면, 육신으로 볼 때 우리 십신이라고 하죠. 축토는 편재, 즉 돈에 해당하며, 궁성론으로 볼 때는 배우자 궁예이 되죠. 자, 또한 육친으로 살펴보면 남녀 모두 아버지가 되고 재성이니까 편재. 여명 여자 입장에서는 또 시어머니에 해당이 돼요. 재성은. 자, 이처럼 사주를 해석할 때 인연법에 따라 그러니까 일지에 자리 잡은 육친과의 관계를 살펴보기도 한다. 만약에 일지의 편재가 이제 좋은 역할을 하면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고, 그죠? 그리고 또 시어머니가 여자 같은 게 좋은 역할을 하면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좋고. 그리고 만약에 현재가 시어머니면서 좋은 역할을 하면은 시어머니가 나한테 돈을 주고 또 아버지가 또 좋은 역할을 하면 아버지가 돈을 주고. 근데 이제 좋은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혜택을 받을 수 없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육신을 해석을 하면 됩니다. 이 모든 관계를 사주 원국에서 좋고 나쁨을 파악하고 정민연이 좋은 운에 해당하니 관계가 좋아질 수 있다고 해석하면 됩니다. 자, 이제 정민연 2027년의 천간운을 정리하면 천간의 기운은 지지하고 틀려서 굉장히 순수해요. 순수하기 때문에 을목 입장에서 정화만 보고 해석을 하면 된다. 다른 사주팔자 천간에 을목만 있는 건 아닌데 우리는 지금 일주별로 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보고 갑니다. 자, 천간의 기운은 순수화됐어요. 그러니까 을목 입장에서 정화를 봤을 때를 이제 보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할까? 자, 정화를 먼저 해석해서 말씀드리면 된다. 그러니까 정화라는 것은 이제 식신이면서 식신은 말과 행동, 내 몸에서 나오는 모든 에너지죠. 그죠? 그런 것들은 자신의 어떤 실력이나 재능에 해당이 되고 이런 것들을 아낌없이 쏟아붓는 시기이다. 자, 화로서 쏟아붓잖아요. 그죠? 그럼 열정적으로 쏟아붓는 시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가진 아이디어나 기술을 적극적으로 화처럼 불같이 정열적으로 드러내고 행동으로 옮기면 그 노력이 그대로 구체적인 성과나 돈, 재물이죠. 재물이라는 결실로 들어오게 된다. 그러니까 을목일간은 자신의 재능을 믿고 성실하게 일에 집중한다면 금전적 결실을 얻을 수 있는 해이니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움직이면 좋습니다. 그렇죠? 자, 물론 여기서 사주 원국 그리고 대운, 사주 원국이 사실 제일 중요하죠. 대운, 환경, 그리고 사건이 일어나는 대운, 그죠? 그의 관계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일주를 가지고 세운을 보는 거는 이제 보편적으로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난다. 그래도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설정을 했다 그죠, 선생님들. 설정을 해서 봤기 때문에 오늘 해석하는데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 수업이 좀 어땠는지 모르겠네요.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자, 이 영상 찍는데 선생님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선생님들. 그래야 제가 다음 영상을 올리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